안녕하세요. 문학쌤 서미선입니다. 5월 교생선생님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교생선생님과 요 8강 운영전 했던 거 다 기억나죠? 시험 범위. 요번 시간에는 3월 학력평가의 월영낭자전이 요번 시험 범위에 추가돼서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운영전 다시 정리하고 월영낭자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워크북 84쪽 준비하세요. 워크북 84쪽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이 한 장으로 정리해 봤는데, 그렇죠. 작품이 제일 중요해. 고전소설은 운영전. 그렇죠. 중심인물, 운영과 김생, 티키타카 서로 좋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평대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거를 전해 듣고 기록하는 유영. 그리고 궁녀들, 서궁의 5, 남궁의 5. 그렇죠. 인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 수성궁이라는 공간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전쟁, 병화를 겪은 다음에 폐허가 되었다라는 대목이 나왔는데 전쟁 이전에 안평대군과 궁녀들이 그림, 글씨, 시서화, 선비들의 학문 공간이었던 토론하고 시지었던 그 공간이 전쟁을 지나면서 유영이 보기에 그렇죠. 무상하고 쓸쓸하고 애달픈 공간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그 초록색 그렇죠. 독특한 구조죠. 액자식 구조 꿈속의 이야기 몽자류 소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궁이라는 건 어떤 거냐 주제가 뭐냐 삽입되어 있는 한시는 어떤 효과를 가져있냐 서술자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이지만 한문 소설이다. 한문? 지식층이 썼겠다. 세계 밑에 그렇죠. 지금하고 다른 궁녀? 말도 안 돼. 그렇죠. 중세적 봉건질서, 왕의 여자, 궁녀.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실제 인물이 나오죠. 안평대군. 독자인 나는. 이거 사랑소설일까? 난 왠지 자란이랑 안평대군이 이 소설에서 따로 읽혔습니다. 그렇죠. 맨 위에 상원 텍스트, 군몽 같은, 그렇죠. 몽자료 소설, 액자식 구조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사랑소설, 숙향전, 춘향전이라고 하는 소설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소설입니다. 우리 소설 쓰기 한참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물 배경 사건, 그렇죠. 우리가 아는 고전소설들 선생님이 성질 급해서 먼저 나왔네. 그렇지. 심청전, 춘향전, 흥보전, 토끼전, 별주부전 이런 거는 판소리로도 불려졌지. 김시습의 금오신화 5가지 이야기. 신화에서부터 나온. 박시전, 임진록, 임경업전, 소대성전 전쟁을 바탕으로 사시남정기, 장하홍련전 여러분 사시남정기 1학년 때 배웠죠? 가정소설. 그래서 시기질투. 운영전 노란색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숙향전 사랑소설. 홍길동전 전우치전 특별한 인물 신이한 능력 영웅들이 나오는 그렇죠. 전우치 전기적인 이상하고 기이한 손에서 장풍 나오고 막 그러죠. 그리고 허생전 호질 박지원 양반전 광문자중 예덕선생전 우리 고3 올라가기 전에 고전소설은 요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물 성격 그렇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소설 이해의 바탕이죠. 흥부가 선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비다리 고쳐주고 복을 받게 됐고 춘향이가 한 사람 꿋꿋하게 사랑해서 이몽룡과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소설의 인물은 그 인물을 특정짓는 욕망, 정서, 세계관이 혼합된 성격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은 대체로 평면적 전형적 인물일 때가 많습니다. 춘향이는 자꾸 내내 이몽룡을 향한 이편다심 민들레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유교녀, 유교걸, 정절형 인물을 대표한다는 전형적 인물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제자가 인형인물,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홍길동전, 일축열전 등의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한결같이 다 잘났습니다. 고귀한 혈통, 비범한 탄생, 놀라운 능력, 어려서 죽을 고비 이겨내고 조력자, 양육자 도움을 받아서 끝내 승리자가 되는. 그 다음 두 번째 의인화된 인물이 있습니다. 의인화, 사람처럼 토끼전이나 장기전, 그렇죠. 익살스러운 인물, 봉산탈춤의 말뚝이, 춘향전의 방자, 주로 권력층을 비판하죠. 그 다음 새로운 근대적 인물, 박지원의 소설의 주인공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 성격의 간접적 제시. 그렇죠. 고전소설에 나오는 단골 문제는 인물의 행동과 대사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운영전의 인물은 누구, 어떤 성격, 운영, 김생, 김진사, 유영, 안평대군, 궁녀들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고전소설의 갈등. 그렇죠. 소설은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긴장감, 인간관계의 필연성, 그렇죠. 꼭 필요합니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고전소설은 조금 다른 거. 신분적 갈등. 그렇죠. 호보호영의 한을 간직해서 가출하는 길동이 서자. 알죠? 그 다음 지배층의 무능력과 횡포라는 사회 부조리와의 갈등. 알죠? 조선 후기 지배층. 그렇죠?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 이런 데서 양반 계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적 갈등, 외적의 침략. 전쟁 이야기,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걸 군남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운영전의 주요 갈등은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 소설의 사건과 구성. 그렇죠. 소설의 작가는 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사건을 치밀하게 배열합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뚜렷한 인간관계 없이 우연하게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건 전개의 우연성. 그렇죠. 그 다음 현실 세계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건, 장풍이 막 나오고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고 이런 걸 고전소설의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일을 세상에 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고전소설이 드러나는 구성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일대기적 구성, 무슨 전, 그렇죠. 운영전, 행복한 결말. 그런데 우리 운영전은 그렇죠. 행복한 결말이 아니죠. 되게 근대적인 생각이 있죠. 환몽구조, 꿈속의 꿈 이야기. 그렇죠. 꿈을 꿨다 깨어나는 이야기. 참 허무하더라.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주제를 구운몽에선 구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전의 사건과 구성은 어떤가? 우리가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전소설의 문체와 표현. 그렇죠. 현대에선 잘 쓰이지 않는 생소한 어휘, 구절. 그 다음 3사조, 4사조, 판소리계 소설이 특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뭐뭐 하더라, 뭐뭐 하시니라. 그렇죠. 이런 문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곳곳에 개입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심청전 한 대목. 뒤뚱거리다가 도로 더 빠지며 나오자니 미끄러져 할 일 없이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친들 해는 저물고 행위는 끊겼으니 뉘라서 건져주리. 신봉사 빠지는 대목인데 뉘라서 건져줄 것인가? 누가 건져줄 것인가? 서술자, 편집자의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전의 문체는 여기서 특별한 건 한시가 삽입된 거의 역할, 그렇죠. 인물의 심리와 정서를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주제를 부각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고전소설의 주제와 배경, 그렇죠. 권선징악, 유교적 규범, 충효, 우애, 정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그렇죠. 운영전에서는 남녀간의 사랑, 연정을 다뤘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배경, 시간 공간 배경 우리 알죠. 소성궁. 조선 중기, 사회적 배경, 특히나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배경으로 나온 때도 있고요. 사상적 배경, 유교, 불교, 도교, 그렇죠. 불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운영전의 주제와 배경은 뭔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주제고요. 중세적 질서가 공고했던 수성궁이라고 하는 궁, 안평대군 조선 초기, 근데 운영전은 18세기 숙종 때 그쵸. 다시 펴낸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전소설 어떻게 읽을까 휙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운영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유영이 수성궁에서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다 우연히 들어간 수성궁. 그렇죠. 봄날이었지만 폐허였어요. 거기서 김진사 운영을 만나고 운영이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안평대군 때의 일과 시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묻자 운영이가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안평대군의 궁녀로 그렇죠. 시를 짓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 바깥 출입은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이 대목에서 실존 인물 안평대군은 누구인가? 누구세요? 그렇죠.
안평대군은 그렇죠. 자기소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큰형은 훗날 문종, 둘째 형은 수양대군으로 나중에 세조가 된 세조. 그쵸. 둘째 형이 개우정난을 일으켜 큰 형의 아들 단종을 쫓아낼 때 강화도를 유배하고 안평대군은 8일 만에 사약을 먹고 36살에 죽었습니다. 수성국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비해당, 한양, 인왕산, 수성동 계곡. 우리 교생 선생님이 풍경도 보여줬죠? 지금도 있습니다. 목류도원도도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고 아무튼 운영이 그런데 김진사를 만나죠. 잘못 떨어진 먹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었기에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온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밤을 지나서 얼굴이 수척해졌죠. 둘은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궁궐 밖 무녀의 도움으로 편지가 전해지고 비단 옷 빨래를 간다고 궁 밖에 나온 운영은 드디어 김색을 몰래 만나고 밤에 담을 넘어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위험한 만남이 있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안평대군은 운영의 시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바깥 사람의 출입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죠. 서궁의 궁녀 5을 모조리 문초를 합니다. 죽기 전에 말이나 한다며 궁녀 5은 참 말도 잘했죠. 암튼 죽음으로 누명에 대항하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늘어놓으며 죽여달라는 운영. 대군의 노여움은 풀어졌으나 운영은 비단수건으로 목을 매서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특이의 역할이 컸죠. 재물에 눈이 멀어 흉계를 꾸몄던 특이는 우물에 빠져 죽고 상심한 김진사도 먹을 것을 끊고 그만 죽게 됩니다. 운영과 김진사로부터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 수성궁의 몰락을 전해들은 유영은 깜빡 잠에서 깨어나다 옆에 책이 놓여져 있었고 유영 역시도 세상을 유랑하다가 세상을 마쳤다는 고전소설에서는 드물다는 비극적 결말의 고전소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문으로 이리도 아름답고 허망하고 짜릿하고 애달픈 얘기를 썼을까요? 일단 이 소설의 주요 인물 5명을 꼽으라면 선생님은 잘한이를 꼽겠지만 4명만 그렇죠. 운영이, 김진사, 안평대군, 유영. 운영이, 김진사, 안평대군, 유영 인물 정리했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 다음 교과서 226쪽 학습활동 1번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구조와 시점. 외화와 내화의 액자식 구조다. 누구에 의해 서술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환기해 보죠. 맨 처음 이야기 유영이 수성궁터에서 술에 취해 잠에 든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만난 유영이 그렇죠. 둘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운영이 얘기 다시 김진사의 얘기 그 다음에 겉으로 나와서 깨어났더니 책을 발견하고 세상을 유랑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외화와 내화의 서술자의 시점은 어떻게 바뀌는가? 효과는 뭔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가 과거 회상을 할 때는 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당사자가 직접 서술해서 더 애절하고 현실감이 있겠죠. 이런 효과. 그렇죠. 학습활동 2번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공부하세요. 5명의 궁녀가 안평대군에게 올린 초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말해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사람 있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들도 인간의 본성과 성적을 지닌 존재다. 억압적인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대적인 소설이에요.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대군의 국문, 궁녀들의 초사. 여기서 우리가 국문이라고 하는 거는 진술서 같은 거 역적 등에게 형장을 가하여 중재인을 신문하는 일. 국문할 때 문초할 때 초사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말 초사를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거 정리했습니다. 은섬이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다. 우리 시들어가고 있다. 빛이 대궁을 모셔야하는 궁녀로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잘하니 아주 논리적이었죠. 사랑의 감정을 하는 건 당연하다. 역사적 사실을 다 들어서 그렇죠. 만나게 해야 되고 죄는 내가 있다. 나를 죽여달라. 옥녀 서궁의 궁녀들도 그쪽에서 함께했다. 같이 죽겠다. 운영이 3가지로 얘기하죠. 정조를 지키지 못한 죄, 의심을 사는 시를 쓴 죄, 서궁의 궁인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죄, 소호기가 회조를 말리지 못한 내 탓도 있다. 이러면서 다 죽여달라고 하죠. 학습활동 3번 교과서 227조 여기서 궁의 의미 그렇죠. 김생과 운영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 사회적 제약 안평대군 자신의 권력 아래에서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 궁녀들 그렇죠.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모르는 거 있습니까? 몽유, 액자.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그 다음 특징. 액자식 구성. 한시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보편적 주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연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삽입된 한시의 효과. 선생님이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229쪽에 실린 그랬죠. 요 감상의 길잡이 아주 좋다고 얘기했죠. 하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선생님이 요거 멈춰두고 여러분 밑줄 그어 가면서 공부하세요. 선생님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비극으로 드러나는 중세의 억압적 질서. 앞부분, 뒷부분. 그 다음 마지막. 선생님이 뒤에서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운영과 김생 그것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질문. 왜 운영은 굳이 자결을 했을까? 유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선생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그려본 생각입니다. 운영과 김생 그것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모순적 사회에 저항하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라색 두 번째. 당대 규범을 어긴 남녀의 사랑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고 경계하는 소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안평대군을 선생님은 높이 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읽어볼수록 안평대군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평대군. 빌런만이 아니라 선생님은 안평대군을 변호해 볼게요. 노란색. 안평대군의 말. 궁녀도 똑같은 인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소. 중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족이 미천한 궁녀와 이 어린 서생을 처벌하지 않고 참은 건 둘을 아껴섭니다. 특기로 인한 소문 때문에 죄를 물어 경계를 하려고 했지. 그래도 참아. 별궁에 가두기만 했는데 그렇게 자결하다니. 안평대군은 운영을 아꼈습니다. 운영은 그게 아니었죠. 운영의 생각, 파란색. 안평대군의 날 향한 마음은 알았지만 내겐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대군 부인의 보살핌도 저버릴 수 없었고요. 한순간 김진사님에게 눈이 멀었지만 자란이의 충고를 듣고 마지막 편지를 드렸죠. 당대 규범으로 볼 때 회절은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김생, 김진사. 선생님은 김생을 가장 찌질하게 봐요. 젊은 기운과 호탕한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고 여인을 만나 사랑했어요. 욕망, 운우지정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지만 불효를 저질렀으니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유형입니다. 난 안평대군이 수성궁에서 맨 위에 난 안평대군이 수성궁에서 글짓기 좋아하는 서생들이 모였던 그 시절이 그리워. 안평대군이 그렇게 가시고 이것도 이렇게 됐네. 나 또한 부질없어. 이런 거 아닐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운영전으로 대표되는 한분 소설.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 찾아보고 정리한 거냐 공부할 사람 멈춰놓고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자, 3월 학력평가 고전소설 작자미상 월영낭자전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요거 본문 나눠줬는데요. 고전소설 시험 문제 푸는 팁. 작자미상 월영낭자전 무슨 전 인물의 일대기구나. 주인공이 월영낭자겠구나. 그리고 선생님 항상 문학은 맨 끝에 보기 문제를 먼저 보라고 얘기했죠.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읽어라. 그리고 본문 앞부분의 줄거리에 인물이 나온다. 그 인물의 구도를 파악하고 읽기 시작해라. 읽었습니까? 읽기 전에 45번. 그렇죠. 보기. 선생님이 중요한, 여러분 읽으면서 월영낭자정은 주인공의 혼인, 결혼 과정에서 인연이 맺어지는 거야. 결연, 혼사를 어렵게 말하는 혼사장애 모티브.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있지만 그거를 억압하는 반동인물, 지위와 재물을 이용해 주인공과 강제 결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대립하는 인물이다. 거기에 맞서는 주인공, 특히나 여자 주인공. 고난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당대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이걸 바탕으로 읽어라. 여러분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제시해 봤는데요. 중요한 인물 희성과 월영은 정혼하고 희성 최상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최생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고전소설은 같은 사람을 다르게 많이 나오지. 월영낭자 주인공이죠. 원래는 천상에 있는 선녀 적강
적강 모티브, 그렇죠? 이 땅에 내려와서 호원의 딸로 태어났다. 그래서 호낭자, 낭자, 호낭자, 월영 다 같은 사람이죠. 그랬는데 부모, 상공, 아버지, 상공 부모가 돌아가셔서 소주라고 하는 지역의 자사는 직급입니다. 위헌, 반동인물이겠죠. 주인공과 위헌, 위자사, 자사 이렇게 나오겠죠. 혼사 장애 모티브, 당연히 장애를 겪게 하는 거는 위자사겠죠. 그리고 주체적 여인, 근대적 여인상이다. 이해가 됩니까? 시비, 노복, 몸종 전부 다 하인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고전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 서간 편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봉서, 금함 물건도 같이 전하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작품은 천상의 선녀였던 월영이 호원의 딸로 태어나 최희성과 정혼하나 온갖 고난을 겪고 마침내 행복을 이룬다는 내용의 가정소설. 월영이 위자사의 강제결혼 시도 등 많은 고난을 물리치고 채생과 혼인을 이루는 과정을 중심으로 인물의 현숙함과 비범함을 강조되며 이야기의 흥미, 서사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2번 늘 나오는 기법에 관한 문제. 그렇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꿈과 현실이 교차되면서 현실, 꿈, 현실, 환몽구조, 꿈으로 들어갈 때 인몽, 꿈속, 몽중, 꿈에서 깨어나는 거 강몽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환몽구조 아닙니다. 2번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낭자는 본데 지혜와 용맹이 있는 여자라. 답은 2번이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우의적 기법 우화. 다른 사물에 빗대요. 토끼전 이런 거죠. 별주부전 이런 거 우의적 기법. 액자식 구성 이야기 속에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 이건 아닙니다.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42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43번 쉬우니까 넘어가고 44번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A에서 찾아 정리한 내용으로 별거 아니죠. 보기 낭자는 시비에게서 몸종에게서 편지 얘기를 듣고 뭐를 들어 위자사가 자신을 속이려고 보낸 것임을 눈치챈다. 서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네. 그러면 서간 A. 봉서를 보니 의심이 많도다. 최생의 나를 데려가라 할진데 천리 머나먼 길에 하인 노복만 보내지 아니할 건데 보냈다. 이상하다 이거 첫 번째. 편지의 말씀에 심히 찌질해 별로 안 좋아. 의심 이렇게 이상한 글을 쓸 리 없어. 의심이 두 번째요. 최생의 글씨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바이나 글씨 이렇게 무식해. 글씨도 잘 쓰는데 이게 뭐야. 그렇죠. 그리고 정혼할 때 서로 나누었던 월기탄 보내지 아니하는 거 이거 이상해. 그 다음 정직한 군자라 이렇게 먼 길에 보배를 보내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답은 44번. 당연하죠. 2, 3, 4, 5는 나와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45번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부모의 유언을 따르고 후사를 잇기 위해 목숨을 보존하려는 데서 근대적 여성? 아니죠. 주체적인 여인으로서의 주인공의 면모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운영전 깨알같이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월영낭자전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6월 잘 보내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을 응원합니다. 수업 잘 해놓고 맨 마지막에 멘트가 망했어. 다음에 또 봅시다.